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주식상담 톡스타의 김민주입니다. 저희 주식상담 톡스타는요,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매일 밤 8시부터 9시까지 생방송으로 매일매일 여러분들 찾아뵙고 있는데요. 주식과 관련한 시청자 여러분의 모든 궁금증을 저희 톡스타와 함께 하시면서 해결해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주식상담 톡스타는 총 3가지 방법으로 참여가 가능합니다. 아래 나가고 있는 전화번호 023153-2611번 또는 2612번 통화하시면 상담 가능하시고요. 문자 번호는 샵 0082번 되겠습니다. 건당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된다는 점도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톡스타 홈페이지 통하시면 참여하실 수가 있는데요. 검색창에 톡스타라고 검색하신 다음에 저희 홈페이지에 들어오시면 여러분들을 위한 스타들의 무료 톡 상담방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상담 받아보고 싶으신 스타를 직접 선택하실 수가 있으니까요. 이렇게 24시간 동안 언제든지 열려있는 톡스타 상담방 많은 활용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이제 새해 첫 거래일 여러분들의 종목 상담 도와주실 스타분들 먼저 소개를 해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오늘은 LG 시스템 스타 그리고 불스윙 스타와 함께하겠습니다. 두 분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 코스닥 지수가 이제 새해 첫 출발 스타트를 아주 잘 끊어줬습니다. 800선을 돌파하면서 새해 첫 거래일 양시장 동방 상승으로 마감이 되는 모습이었는데요. 우리 시청자분들 가지고 계신 종목들도 좀 전부 오늘은 빨간불로 마무리가 됐기를 바라면서 좀 시작하기에 앞서서 우리 스타분들 한마디씩 들어보고 시작을 하겠습니다. 우리 LG 시스템 스타부터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네, 새해 첫 스타트를 저희와 함께 돼서 너무 지금 기쁜 마음이고요. 네, 그리고 새해 첫 스타트를 앞서서 이제 코스닥의 작년에 이제 코스닥 종목들의 기관들의 움직임이 코스닥 종목들로 많이 이동을 해주는데 장 스타트 오늘부터 좀 공격적으로 빨간불로 스타트를 해줌으로써 작년 기관들의 포지션이 올해부터 딱 적용이 되기 시작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 모습을 포커스해서 오늘 장 이끌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기대 많이 해주시기 바라겠고요. 우리 불스윙 스타님도 한 말씀 해주실까요? 네, 코스닥 시장이 이제 10년 내 최고치를 기록을 했습니다. 그래서 개인 투자자분들께서는 코스닥 투자 비중이 높기 때문에 코스닥 시장 강세가 개인 투자자분들의 포트폴리오 수익 향상에 좀 도움이 되셨을 거라는 생각이 있고요. 근데 지금 보시면 이제 특정 섹터들이 확실히 많이 움직여요. 오늘 같은 경우 제약바이오주가 확실히 강하게 움직이는 모습이었고, 또 4차 산업혁명 관련주, 5G 관련주, 자율주행 관련주 이렇게 성장에 대한 테마가 분명한 종목군만 계속해서 움직이는 장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지수가 올라간다고 해도 모든 종목이 균일하게 올라가는 장은 아니에요. 여전히 올라가는 성장주 내에서 종목을 잘 선정을 해야 된다라는 부분이고요. 제약과 이제 헬스케어 관련 그리고 5G, 4차 산업혁명 이런 성장주 섹터들로만 순환매가 도니까 지금은 가치주보다는 계속해서 좀 시장에서 이슈가 된 성장주 중심으로 트레이딩을 해야 된다.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상승장 속에서도 또 어떤 종목을 잡아봐야 하는지 올 한 해 동안 궁금하신 분들은요. 지금 이 시간, 1시간 동안 집중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저희 주식상담 톡스타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전문가들의 조언일 뿐 해당 주식의 가치와 수익률은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고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새해 첫 거래일 기분 좋은 마음으로 본격적으로 주식상담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식상담은 톡스타! 재테크의 새로운 패러다임, 톡스타 오픈. 주식, 해외 선물, 가상화폐까지 모든 투자를 한눈에. 톡스타 이용 방법이 궁금하다면 검색창에 톡스타를 검색, 톡스타 홈페이지에 접속. 회원 가입 후 원하는 스타를 선택하면 준비 끝. 언제 어디서든 원하는 정보를 무료로 상담받으세요. 생활 속의 재테크 톡스타. 지금 바로 접속하세요. 네, 첫 번째 상담부터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상담은요, 문자 상담으로 먼저 시작을 해볼게요. 1000님의 종목입니다. 웨디포스트 들고 계시는데요. 매수가 10만 5천 원, 그리고 비중 50% 담고 계십니다. 언제 수익 실현을 해야 할지 고민하고 계실 것 같은데, 우리 LG 시스템 스타님 어떻게 보시나요? 네, 일단 웨디포스트 같은 경우에는 이제 작년 12월에 기준으로 해서 이제 일본에 특허가 들어갔는데 이제 줄기세포에 들어가는 부분을 실질적으로 활성화시켜줄 수 있는 부분에 대한 특허입니다. 그래서 줄기세포 자체가 아니라 활성화에 대한 특허이기 때문에 사실 줄기세포보다는 조금 비중은 작지만 그래도 연골의
어떤 퇴화 부분을 막을 수 있는 데 있어서 굉장히 효과적인 아이템이기 때문에 그런 아이템의 시세를 타고선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죠. 근데 일단 차트상으로 볼 때는 좀 작년 그리고 이제 2011년에서 2012년 넘어가는 포인트 이때 기준으로 좀 재미있는 차트가 하나 나와서 좀 이 부분 포커스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보시면은 이제 2011년에서 2012년 넘어가는 타이밍에서 한번 웨이브를 주고 크게 주고선 반락을 보였죠. 반락을 보였는데 이때 타이밍에 이제 최고가가 21만 1,500원 그리고 최저가가 12만 8천원 이렇게 가격을 형성을 시켰습니다. 제가 이 가격을 그대로 나누기 2를 한번 해볼게요. 보시면은 21만 1,500원 플러스 12만 8천원 이렇게 한 다음에 나누기 2를 딱 해보시겠습니다. 그럼 지금 16만 9,750원이 나오죠. 보시면은 2015년에 최고가를 찍고 떨어진 포인트가 얼마죠? 제가 그거 드렸죠? 16만 9,500원입니다. 딱 250원 차이로 최고가를 만들고선 떨어진 모습을 보셨죠? 즉 평균 가격, 과거치에서 정확하게 평균 가격에서 고가를 만들고 떨어진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을 분명하게 좀 존중을 하시면서 차트상에서 신고가를 끌어가시는 움직임을 가져가셔야 돼요. 그래서 일단 1차 청산을 지금 보유를 50% 하고 계시죠? 물량 청산을 좀 빠르게 절반 정도를 먼저 들어가시는 포인트가 필요합니다. 일단 수익권인 건 축하드리는데 12만 8천원 정도에서 물량 절반 정도를 일단 청산을 해주시고요. 보유 비중이 너무 높기 때문에 절반 일단 청산해 주시고 손절 라인은 아래쪽에 8만 5천원 정도로 가져가시면 됩니다. 8만 5천원 정도로 일단 가져가시고요. 근데 수익권이시기 때문에 보유 비중이 너무 높으시죠. 절반 정도가 만약에 지금 12만 8천원을 도달 못하고 바로 떨어질 경우에는 10만 5천원에서 절반 물량 청산을 미리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진입가에서. 그리고 2차 청산가는 여기 방금 아까 표시를 드렸던 16만 9,500원까지. 딱 거기까지 2차 청산 목표가를 끌어가시고요. 그리고 정말 장기 보유 물량을 이제 3년 이상 정도 끌고 가고 싶으시다. 이 종목에 대해서 방금 말씀드렸던 어떤 특허의 부분에 대한 실질 매출 전환이 노려보고 계시다. 그런 부분까지 보고 계시다면은 21만 1,500원까지 3차 목표가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저희 이제 새해를 맞아서 더욱더 톡스타에서 더 많은 분들 상담을 도와드리기 위해서 빠르게 계속해서 상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종목은요, 조화제약 접수가 되어 있습니다. 6073님의 종목이고요. 매수가 5,300원 매수를 하셨다고 보내주셨는데, 오늘 올랐지만 손실을 약간 보고 계시거든요. 언제까지 들고 가도 괜찮을까요, 불스윙스타님? 네, 일단 조화제약은 지금 시점에서는 홀딩을 좀 하시는 게 맞겠죠. 어쨌든 바닥을 치고 이제 바닥을 탈피하는 모습이기 때문에 조금 더 이제 보유하시라는 의견을 말씀을 드리겠고요. 조화제약은 이제 의약품과 건강기능식품 부분의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업체입니다. 근데 가지고 있는 모멘텀 자체가 그렇게 성장성이 큰 부분은 아니에요. 실적도 약간 부진하고요. 그리고 요즘에 그 제약 의약품주가 뭐 임상 통과라든지 기술 수출 부분에 있어서 많이 움직이는데 그런 부분의 모멘텀에 있어서도 약간 거리가 있는 그런 종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요즘에 올라오고 있는 특히 오늘 한 3% 정도가 올라온 부분은 확실하게 제약바이오주가 올랐기 때문이다라고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제약 섹터나 의약품 섹터가 다 3% 이상 올랐어요. 그래서 조화제약도 3% 올랐죠. 그냥 지수가 오른 만큼 이제 똑같이 오른 것이지 이 종목이 모멘텀이 있어서 올라간 건 아니다라는 부분이고요. 이게 이제 예전에 그 모멘텀을 받았던 거 하나가 그 2002년에 그 최세포 복제돼지 생산에 성공을 했어요. 그래서 인간 그 배아줄기 세포 관련해서 작년에 약간 움직였는데 이런 부분의 모멘텀이 뭐 다시 한번 부각될 수도 있지만 이걸 기다리기에는 사실 시간이 좀 많이 필요할 것 같고요. 현재 위치에서는 일단 빠져나오시는 데 주력하는 게 맞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 종목은 장기 투자 관점보다는 상승이 조금 더 이어지면 그때 가서 적절하게 매도하고 빠져나오시는 전략을 짜시는 것이 조금 더 낫다. 그래서 다른 제약바이오주로 좀 옮겨가시는 전략을 취하시는 것이 맞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고요. 가격 전략은 차트 보겠습니다. 네. 최근에 바닥권을 강하게 좀 돌려내고 있어요. 지금 양봉상으로는 거의 4개 연속의 양봉이 떴기 때문에 내일 코스닥 시장만 어느 정도 받쳐준다면 아마 추가 상승 좀 가능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다만 지금 가격대가 사실 매물대죠. 그래서 지금 매물을 빠르게 뚫어내지 못할 수도 있는데 지금 시점에서 제약주의 랠리가 끝나지 않았다라고 판단하는 만큼 이 종목도 조금 더 상승폭을 열어두겠습니다. 그래서 보유하시되 목표가는 4,950원 정도까지만 잡아보겠습니다. 그 다음 매물대가 되는 가격이고요.
매수하신 가격보다는 물론 조금 낮은 가격이지만 이 종목이 매수가까지 회복하려면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릴 것 같아요. 그래서 기다리시기보다는 적절한 교체 관점에서 4,950원 정도까지만 가면 손실을 확정하고 종목을 교체하자 이렇게 말씀드리겠고요. 현재 시점에서 손절가를 잡자면 4,700원 정도로 한번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있었던 상승이 이제 거의 다 무너지는 가격대이기 때문에 좀 의미 있는 손절선으로 잡아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현재 시점에서 보유 물량은 그냥 전량 보유를 하시고요. 목표가는 4,950원, 손절가는 4,700원 이 정도의 전량만 잡고 그냥 기계적으로 가격만 보고 좀 대응을 하자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바로 다음 상담으로 계속해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상담은 전화 연결돼 있다고 하는데요. 여보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애청자님 반갑습니다. 예. 현대제철 들고 계신가요? 예. 네, 매수가 58,500원에 비중 20% 맞으신가요? 예. 알겠습니다. 오늘 좀 시장은 올랐는데 우리 시청자님 종목만 하락하셔서 속상하실 것 같은데요. 예. AG 시스템스타 연결해드릴게요. 예. 네, 시청자님 반갑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네, 지금 아직 약수익 구간이신데 아직까지는 좀 보유 비중을 한 25%를 좀 낮게 해서 홀딩하고 계신 것 같아요. 예. 네, 지금 몇 개월 정도 투자 목표를 보고 계시죠? 앞으로 한 3개월이나 한 4개월 좀. 3개월에서 4개월이요. 네, 지금 딱 적정한 기간을 목표로 지금 두고 계시고요. 지금 3개월, 4개월 위주의 전략을 좀 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면 1,500원 정도에서 아래 손절 라인 잡으실 때는 지금 54,300원 정도의 지금 과거의 기관들이 받쳐주는 매수세를 보여준 라인이 있습니다. 여기서 실질적으로 매수한 기관들 보시면 아래쪽에서 외국인들이 중심으로 해서 매수세가 들어온 모양이 보여지고 있고요. 예. 그래서 54,300원 정도의 매수가, 손절가를 설정하셔가지고 그대로 여기서 만약에 이탈을 해서 내려갈 경우에는 손절 포인트를 던져버리시고요. 그다음에 만약에 지금 치고 올라간다 하실 경우에는 65,000원, 65,000원에서 나머지 물량들 청산하는 관점으로 좀 가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3개월, 4개월 목표를 하신다고 하셨는데 사실 65,000원까지 움직이려면은 약 5개월 정도 이상의 움직임이 좀 필요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미리 1차 목표가를 좀 드리자면은 정고점에 지금 62,500원에서 외국인들이 이제 털기 시작하는 포인트가 나왔기 때문에 62,500원 정도에서 물량을 약 3분의 1 정도는 먼저 털면서 분할 청산 개념으로 가져가시는 게 좀 더 효율적인 청산 전략이 되실 수가 있겠습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종목 상담 좀 도와드렸는데요. 시원한 상담 되셨길 바라면서요. 또 궁금하신 사항 있으시면 연락 주시기 바랄게요. 예. 네, 고맙습니다. 자, 다음 상담 이어가겠습니다. 문자 상담 와 있는데요. 6667님의 종목입니다. 카카오 보내주셨고요. 매수가 144,500원에 비중 30% 담고 계십니다. 오늘 7% 정도 올랐거든요. 우리 불시행스타님 앞으로 전망이 어떨까요? 네, 일단 카카오는 뭐 전망적으로는 이제 괜찮다고 봐야죠. 결국은 플랫폼이 가지고 있는 이제 모멘텀들, 이제 카카오 사용자가 국내에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많은 사용자를 바탕으로 해서 오프라인 서비스에도 적극적으로 진출을 하고 있고 사실 어느 정도의 성과를 내고 있죠. 이 플랫폼 업체는 결국은 그 많은 사용자를 어떤 수익 구조로 연결할 수 있느냐 없느냐 그게 이제 중요합니다. 근데 카카오 같은 경우에도 그 카카오톡을 벗어나서 뭐 카카오 택시라든지 뭐 인공지능 AI라든지 이런 오프라인 사업 부분에 지속적으로 진출하면서 성과를 어느 정도 내고 있어요. 그래서 사업의 확장성이 어느 정도는 검증되었다라고 보기 때문에 일단 모멘텀 면에서는 좋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다만 이제 오늘 상승한 부분이 이제 카카오의 기본적인 모멘텀보다는 그 가상화폐 관련된 모멘텀으로 상승을 했죠. 그래서 이 업비트라고 암호화폐 거래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카카오가 이 업비트의 지분을 한 25% 정도 보유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업비트가 하루에 한 30억, 40억 정도는 거래 수수료 수익을 계속해서 내고 있고 또 요즘에 가상화폐 관련주가 워낙에 뜨겁고 또 지난주에 가상화폐 관련주가 정부 규제 때문에 한번 급락했다가 오늘 다시 한번 또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지금 가상화폐 관련 모멘텀을 받는 카카오도 오늘 6% 상승이 나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실 이 업비트가 내고 있는 수익을 카카오의 이익에 연결시켜 보면 그렇게 무시할 만큼 적은 부분은 아니에요. 그래서 앞으로 이 수수료가 카카오의 이익을 어느 정도는 개선시킬 수 있다라고 봅니다. 다만 지금 가상화폐 관련주들이 워낙에 급등락이 심해요. 그러다 보니까 또 정부 규제 관련 이슈 혹은 가상화폐 가격이 급락하는 시점에 있어서는 카카오도 단기적으로는 조금 흔들릴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어찌되었던
어찌됐든 간에 지금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플랫폼이라는 모멘텀은 변함은 없어요. 그래서 지금 위치에서는 조금 더 여유를 가지고 그냥 보유를 해나가시는 전략이 맞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매수하신 가격에서 주가가 약간 위에 있는데 아마 오늘 매수하신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일단은 전고점을 돌파해내면서 추세 전환을 시도하고 있고 정배열로 주가가 전환을 시키고 있기 때문에 추가적인 상승 가능성은 열어두고 일단 홀딩하시는 관점까지 보도록 하겠고요. 목표가를 잡자면 1차적으로 15만 5천 원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다음 고점대이기 때문에 1차적으로 노려볼 수 있는 그런 목표가고요. 아마 이 목표가를 빨리 도달하냐 시간이 걸리냐에 대한 부분은 결국 이제 비트코인 가격이라든지 이런 흐름에 따라서 달라질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 주에 어쩌면 조금 빠르게 도달할 수도 있으니까 이 부분 참고하셔서 목표가 15만 5천 원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현재 시점에서 손절가는 14만 원 정도 잡겠습니다. 제가 웬만하면 카카오는 손절가를 잡고 싶진 않은데 그만큼 이제 장기 보유도 괜찮은 종목이니까요. 다만 지금은 비트코인 모멘텀으로 움직이기 때문에 주가의 급등락이 발생할 수 있다는 가정에서 손절가를 잡겠습니다. 그래서 궁극적으로는 투자 의견 보유고요. 목표가 15만 5천 원, 손절가 14만 원. 이 정도 전략대로 보유해 나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 상담 계속해서 이어가겠습니다. 전화 상담입니다.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네, 반갑습니다. 시청자님. 네, 안녕하십니까. 네, 한국공항 들고 계신가요? 예, 한국공항 있습니다. 네, 매수가 58,900원의 비중 50% 맞으세요? 예,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새해 첫 거래일부터 10% 넘는 강세가 나와줬는데요. 전망에 대한 부분은 우리 LG 시스템스타와 한번 이야기 나눠보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시청자님 반갑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좀 58,900원 매수가이시면 오늘 종가 베팅 들어가셨나요? 예, 제가 12월 13일 날 매수를 했는데 그 네네. 이후부터 계속 하락하기 시작하더니 그냥 뒀습니다. 네네. 근데 올해 첫날 들어서 다시 매수가를 회복을 했는데 이거를 들고 가야 될지 아니면 매도를 해야 될지 다시 떨어질까봐 그게 좀 염려스러우세요. 일단 딱 종가가 정확하게 매수가와 지금 일치하게 도달을 하셨는데 일단은 지금 차트가 좀 치고 올라가는 와중에 지금 내국인들이 천천히 좀 정리를 들어가기 시작을 했습니다. 지금 12월 중순 정도부터 정산을 들어가기 시작했고요. 그래서 예. 그런 비중을 보실 때는 58,900원에서 지금 절반 정도는 청산을 해주시고 좀 공격적 플레이가 나와주고 있기 때문에 기관들 중심으로 해서 예. 그래서 공격적 플레이를 좀 타기 위해서는 물량을 절반 정도만 홀딩을 하신 상태에서 손절 전략을 가지고 공격적 베팅을 좀 이어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한국공항 같은 경우에는 지금 매출액이랑 이익 부분이 낮지만 굉장히 차곡차곡 쌓아가는 느낌이 좀 있는 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장주로서는 아직까지는 베팅 가치가 충분히 있고요. 다만 지금 오늘장의 랠리를 볼 때는 단기적 움직임에 대한 랠리 부분이 굉장히 강해질 겁니다. 앞으로 거래 비중이 높아질 거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지금 51,500원 정도에다가 손절가 일단 설정 들어가시고요. 예. 그다음에 나머지 물량에 대해서는 일단 오늘장 기준으로 종가 기준으로 해서 청산 들어가시고 나머지 물량 기준으로는 지금 베팅 포인트 일단 6만 원까지 바라보시되 목표가를 저는 일단 이익 기준 성장이 지금 약 연 10% 정도는 꾸준히 나와주고 있기 때문에 이걸 기준으로 해서 약 6만 2천 원 정도까지는 먼저 베팅을 좀 이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올해 중반기까지는. 예. 네, 그래서 일단 거기까지 목표가를 잡아두시고 손절가는 일단 51,500원 여기다 설정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대응 잘 해나가시기 바랄게요.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다음 상담 문자 상담으로 가보겠습니다. 2960님께서 SK하이닉스 보내주셨고요. 매수가 76,600원의 비중 20% 담고 계십니다. 이분도 오늘 매수하신 건지 종가하고 매수가가 부합하는데요. 볼스윙스타님 상담 도와주실까요? 네, SK하이닉스는 지금 시점에서는 사실 좀 심플합니다. 일단은 실적이나 모멘텀 부분에 있어서는 나무랄 여지가 없어요. 물론 요즘에 그 반등하던 디램 가격이 약간 주춤하기 때문에 지금 주가가 조금 힘을 못 쓰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있는데 요즘에 제약바이오, 헬스케어 관련된 뭐 4차 산업혁명 이런 종목군들로만 수급이 쏠리다 보니까 지금 IT주가 전체적으로 소외가 많이 되어 있어요. 지금 시장에 상장된 종목을 보시면 삼성전자, SK하이닉스 포함해서 뭐 삼성전기가 됐든 IT 대형주든 중소형주든 장비주든 할 것 없이 대부분 주가가 약합니다. 그것은 이것의 업황이나 실적적인 모멘텀이 안 좋아서가 아니라 지금의 시장 순환매에 있어서 IT 관련된 종목군들이 약간 소외된 흐름이거든요. 그래서 이 소외된 흐름이 언제 다시 올지를 지금은 딱 예측하기는 어려워요. 그렇다는 것은
앞으로도 이 IT 관련주가 생각보다 상대적으로 조금 약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물론 새해 같은 경우에는 이제 IT주가 다시 움직일 수도 있습니다. 요즘에 그 증권사의 리포트를 보면 IT주에 대한 실적 전망을 근거로 해서 다시 IT가 이제 대장주의 반열에 오를 것이다라는 예측들이 많은데 실적만 보자면은 그 말은 당연히 맞아요. 근데 실적이 좋다고 무조건 올라가는 장이 지금은 아닙니다. 어쨌든 성장에 대한 모멘텀을 가진 종목으로 손이 빨리 도는 장이고 이게 SK하이닉스가 단기적으로 보자면 주가가 좀 많이 빠졌다고 생각이 되죠. 그래서 고점 9만 원 대비 지금 76,600원이니까 고점 대비 15% 정도 빠졌는데 이게 작년부터 차트를 보자면은 한 1년 전 대비해서도 주가가 상당히 많이 올라왔어요. 그래서 지금은 고점에 대한 부담이 아직 완전히 떨쳐지지는 않은 상태에서 IT주로 매기도 들어오지 않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종목은 지금 시점에서는 이제 보유를 해 나가시게 된다면 수익을 보시기까지 시간이 좀 많이 걸리지 않을까라는 판단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 들어가신 것 같기도 해요. 그래서 오늘 종가와 그 매수가가 일치를 하는데 이 종목은 그냥 일단은 좀 매도를 하고 조금 더 빠른 성장주로 갈아타시는 것이 맞지 않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뭐 실적 좋아서 매수했다라고 말씀하실 수도 있겠지만 지금은 실적 좋은 IT주들이 대부분 안 가니까 그리고 앞으로 이런 흐름이 더 갈 것 같으니까 좀 지루한 횡보를 감수하지 말고 일단은 종목을 교체하시는 게 맞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내일장 정도의 현재가 수준 혹은 현재가 수준에서 뭐 약간 반등 뭐 요 정도 전후를 해서 가격 너무 크게 상관하지 마시고요. 일단 매도를 하시고 다음에 또 IT주로 매기가 올 때 그때 가서 매수를 하셔도 늦지는 않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SK하이닉스 매도 의견 드렸고요. 좀 더 빠른 종목으로 갈아타시기를 원한다면 우리 불스윙스타의 톡사 상담방에 무료니까요. 꼭 찾아가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 상담 계속해서 이어가겠습니다. 문자 상담으로 가보겠습니다. 한국전력 접수가 되어 있고요. 1882님의 종목입니다. 매수가 38,100원, 비중 30% 담고 계신데 오늘 파란불 켜고 마감이 됐네요. 마음이 좋지가 않은데요. 우리 LG시스템스타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까요? 네, 일단 한국전력 일단 매출액 기준부터 좀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전력 같은 건 대부분의 경우에는 이제 장기 보유 관점으로 좀 가시는 분들이 많으신데 지금 일단 정배열에서 완전 역배열로 바뀌어 있는 상태죠. 그렇기 때문에 매출액을 일단 먼저 보고 가셔야 되고요. 일단 내년 올해 기대치죠. 정확히 얘기하면 2018년 기대치가 그렇게 높진 않습니다. 그리고 작년 기준에서 좀 상승세를 살짝 보였는데 지금 올해 기준으로 해서 그 보였던 상승세를 전부 다 반납하는 예상치를 보여주고 있고요. 그리고 이번에 이제 12월 기준으로 해서 사장 교체 건이 앞두고 있는데 그 건으로 기준을 해서 매출액이 크게 전환될 것이냐에 대해서는 굉장히 물음표입니다. 왜냐? 사장 기준으로 공기업 같은 경우에는 매출액이 크게 변동하는 경우가 적기 때문에 그래서 그걸 가지고 이제 상승 모멘텀을 기대하시기에는 굉장히 작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고요. 일단 차트 중심으로 좀 한번 보시겠습니다. 지금 개인들만 보유 비중을 계속해서 늘려갔던 상태고 외국인들 그리고 기관들은 12월 기준으로 해서 상당량을 다 교체를 했던 상태죠. 그리고 기관들만 12월에 살짝 양매수를 해줬습니다. 약 8개월, 8월부터 시작해서 계속돼서 시작됐던 매도 랠리가 살짝 약반등을 해줬지만 아직까지도 계속해서 하락 랠리는 끝나질 않고 있죠. 이 모습 보실 때 위에는 개인들이 얼마든지 팔 물량을 냅두고 있다. 그리고 아래쪽에서는 더 이상 받쳐줄 물량들이 없는 상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아직까지도 외국인들이 매수세를 보이지 않는 모습을 볼 때 지금도 가치평가상으로 매수를 해야 될 포인트는 분명히 아닌 건 맞습니다. 그럼 단기 대응으로 들어갈 때는 어떻게 대응을 들어가야 되냐. 지금 12월 기준으로 해서 매수세가 들어왔는데 그 저가 흐름을 만들었던 게 어디죠? 37,000원입니다. 그럼 37,000원에다가 일단 손절가를 잡아 두시고요. 그리고 지금 베팅하셨던 포인트 지금 38,100원 정도에서 목표가를 추가적으로 잡아가시려면은 일단 1차 목표가는 39,300원 정도에 드립니다. 왜냐? 지금 12월에 계속해서 이 블럭 포인트를 못 넘고 있습니다. 기관들이 베팅 물량이 들어왔음에도. 그렇기 때문에 일단 1차 목표가를 여기까지만 잡아가신 다음에 청산을 들어가시고요. 그다음에 나머지 베팅 물량에 대해서는 좀 길게 목표가를 잡아가고자 하신다면은 만약에 39,000원대를 뚫고 나서 상승세를 보일 때 43,000원까지만 거기까지만 보시는 게 최종 목표가가 되시겠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43,000원까지 올해 안에 올라가기는 쉽지 않다는 점은 미리 전제해 두고선 깔끔하게 저는 39,000원대에서 웬만한 다른 물량들을 전부 다 청산하시기를 좀 권해드립니다.
네, 한국전력 다시 한번 좀 정리를 해드리자면요. 차트적으로 좀 개인 비중이 늘고 있고 기관들은 12월에 조금 매수를 집중하는 모습이기 때문에 하락 랠리가 끝났다고 보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요. 외국인들 매수세는 약한 상황이기 때문에 37,000원 정도의 손절가 설정하시고 1차적인 목표가는 39,300원으로 설정하시라는 의견 다시 한번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3당으로 이어가겠습니다. 전화 연결돼 있다고 하는데요.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반갑습니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한진칼 들고 계신가요? 예, 네, 매수가 18,600원의 비중 50% 맞으세요? 예. 알겠습니다. 수익 구간이신데요. 이 수익 더 오래 보실 수 있도록 불수익스타 연결해 드릴게요. 예, 감사합니다. 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한진카를 이제 매수를 하시고 이제 소폭 수익이신데요. 현재 시점에서는 일단 보유를 하셔도 괜찮겠다. 이렇게 결론부터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진칼이 이제 계속해서 이슈가 됐던 게 그 진에어 상장 관련해서 기대감이 좀 있었죠. 근데 진에어가 일단 상장을 한 다음에는 모멘텀이 단기적으로 소멸이 되면서 부진했는데 오늘 장에서 4.9% 강세를 보였습니다. 오늘 이렇게 강세를 보인 이유는 이제 원화 강세 때문이죠. 그래서 원달러 환율이 워낙에 좀 급락을 하다 보니까 원화 강세에 따른 수혜를 받는 항공주, 대한항공, 아시아나항공, 한진칼, 그 외 기타 항공주들이 오늘 웬만하면 거의 다 많이 올랐어요. 그래서 같이 이제 올라간 부분이고 지금 유가도 반등하고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건 항공주엔 사실 악재입니다. 근데 지금은 원화가 강세로 가는 속도가 유가 반등 속도보다 더 빨라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호재 쪽으로 조금 더 무게를 싣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어찌됐든 간에 여행 업황은 좋죠. 그래서 매년 해외 여행객은 최대치를 경신합니다. 그래서 작년 연휴에 도 최대치를 경신을 했고요. 올해 역시도 성장을 이어갈 것으로 보여지고 있어요. 그리고 항공 운송 부분도 세계 경기 개선에 따라서 좀 회복되는 모습을 보여줄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기 때문에 항공주는 전반적으로 긍정적인 시각을 좀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한진칼 같은 경우에는 다른 항공주보다도 상당히 좀 많이 밀렸어요. 많이 밀린 데 따라서 이제 막 바닥을 찍고 돌아가는 거의 초입, 상승 초입에 있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 기관과 외국인의 수급도 최근 보시면 한 3주, 4주 정도 연속적으로 유입이 됩니다. 뭐 큰 폭의 매수는 아니지만 매수세가 이어진다는 것 자체는 긍정적으로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지금 기술적으로 보자면 이제 약간 이중바닥 패턴이 나오는 것으로 보여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중바닥에서도 첫 번째 바닥보다 두 번째 바닥이 높아지는 패턴이기 때문에 전형적으로 추가적인 상승 가능성을 열어둘 수 있는 그런 패턴입니다. 그리고 추세적으로 봐서도 지금 원달러 환율이 추가적인 하락, 그러니까 원화 강세가 조금 더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기 때문에 당분간 항공주가 시장에서 상대적으로 강한 모습을 보일 수도 있다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지금 매수하신 비중이 조금 높기는 하지만 그래도 위치적으로 괜찮다라는 판단을 하기 때문에 보유 관점이고요. 요거 목표가를 잡자면 제가 한 25,500원 정도까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이 단기적인 반등을 했을 때 그 다음 고점이 되는 가격이기 때문에 매물대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상승하게 됐을 때 25,500원. 근데 비중이 많으시니까 2만 원 이상부터는 비중을 좀 줄여가시면서 차익 실현을 계속해서 해보자. 이렇게 이제 말씀드리겠고요. 굳이 손절가는 이제 필요가 없을 것 같은데 그래도 설정을 해보자면 18,500원 정도는 그래도 잡아보겠습니다. 오늘 장대 양봉의 저가 부근입니다. 그래서 웬만해서는 이탈하지 않을 것 같은데 뭐 전략적인 손절가다 이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궁극적으로 의견은 보유, 목표가는 25,500원인데 비중이 많으시니까 2만 원 위부터는 좀 비중을 줄여가자라는 관점이고요. 손절가는 18,500원 좀 부담 없이 편안하게 보유하셔도 되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한진칼. 네, 시청자님, 이제 한진칼이 좀 원화 강세에 따라서 수혜를 받고 있는 종목이고요. 항공주가 좀 전반적으로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계시다고 우리 불수행스타가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많이 하락했던 종목에다가 외국인 수급도 늘어나고 있는 모습이기 때문에 좀 더 긍정적인 흐름 기대해봐도 괜찮겠다라는 말씀 들어봤습니다. 계속 보유하고 들고 가시다가 좋은 결과 있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다음 상담 가보겠습니다. 전화 연결돼 있는데요.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티슈젠 들고 계신가요? 네, 네, 매수가 54,000원에 비중 40% 맞으신가요? 네, 맞습니다. 네. 네, 오늘 시장이랑 함께 상승세를 보여줬는데 목표가가 궁금하실 것 같아요. 네, AG 시스템스타 연결해드릴게요. 네, 네, 시청자님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네, 지금 54,000원이면 오늘 장에 매수를 들어가셨던 건가요? 맞습니다. 예. 네, 지금 몇 개월 정도 바라보고 계셨죠?
한 1개월 정도 보고 있습니다. 1개월 정도 좀 단기적으로 바라보시는 것 같은데, 네. 일단 티슈증인 같은 경우에는 이제 신라젠이랑 같이 좀 하반기 IPO 핵심주였던 거는 알고 계시죠? 네. 네. 일단 IPO 핵심주였는데 문제는 지금 올라가다가 기관들이 물량을 털기 시작한 포인트를 좀 체크를 해보셔야 됩니다. 예, 사실상 이제 오픈할 때부터 물량을 털기 시작을 했는데 실질적으로 재매수를 한번 들어갔던 포인트가 46,900원, 즉 47,000원 정도 부근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 가격에서는 지지 포인트가 약하게 있다라는 것 정도는 일단 인지를 해주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네. 기관들이 다시 털기 시작했던 포인트가 전 고점이었던 62,000원부터 털기 시작을 했죠. 그래서 상승 랠리를 더 탔지만 실질적으로 이건 개인들의 베팅 포인트 랠리였고 그 이후로는 기관들은 계속해서 매도 물량을 전부 다 청산을 했습니다. 그런데 좀 포커스하셔야 될 부분이 일단 신규 상장주 같은 경우에는 외국인들이 새롭게 기관 물량들을 다 소화하고 나서 받아서 올리는지 부분을 좀 체크를 하셔야 됩니다. 근데 실질적으로 외국인들은 아무 관심이 없는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가치주로서 아직까지도 최저가였던 45,550원에서 이 가격 이하로도 외국인들은 지금 관심이 없는 상태다라는 부분을 좀 포커스를 하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가치주로 보시기에는 좀 굉장히 안 좋은 주식 중 하나고요. 지금 그래서 단기적 플레이, 지금 1개월 정도 딱 적당한 플레이 맞습니다. 지금 54,000원 정도에서 매수가 들어가셨다면 일단 짧게 바로 위에 저항선 있는 게 57,600원 정도에 위치를 해 있습니다. 기관들이 양매수로 계속해서 아직까지는 받쳐주고 있어요. 아직까지는 받쳐주고 있기 때문에 매수 물량 그대로 유지를 좀 해주시고요. 1차 목표가는 57,600원이 있기 때문에 도달 즉시 물량을 절반 정도는 청산을 해주시길 바랍니다. 일단 리스크 관리상 과거 포인트에서 블락킹을 확실하게 좀 보이고 기관들이 중심으로 해서 청산을 보였던 포인트였던 만큼 깔끔하게 청산을 좀 들어가 주시고요. 그 다음에 2차 목표가를 설정을 해주셔야 되는데 보통은 이제 정고점까지 2차 목표가를 설정하시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지금 과거 보시면은 기관들이 물량을 중간에 한번 털었던 포인트에서 다시 터는 흔적이 나왔죠. 그럼 네. 2차 목표가는 62,000원 정도까지만 가져가시는 게 1개월 플레이상 좀 적절한 포인트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럼 일단 57,000원에 한번 틀고 62,000원에 이렇게 틀면 되나요? 네, 57,600원에 한번 터시고요. 그 다음에 네. 62,000원 정도에 한번 더 추가적으로 물량을 터시면 되겠습니다. 57,000원 그때는 50% 틀면 되나요? 네, 50% 정도 청산을 해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나머지 네. 물량에 대해서는 62,000원 정도에서 청산을 들어가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57,000원 정도는 2주 안에는 오나요, 혹시? 아마 2주 안에는 거의 100% 도달을 하실 거고요. 만약에 도달을 못하고 그대로 떨어지신다. 손절 포인트는 45,550원에 그대로 유지를 해주시고서 버텨주시면 되겠습니다. 왜냐? 기관들이 과거에 재매수를 처음 첫날 상장한 날 최저가에서 다시 받아서 올리는 흐름을 보였기 때문에 여기서 재반등 가능성이 존재하시는 만큼 여기까지는 손절 라인을 좀 유지를 하면서 가주실 수가 있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57,600원의 비중 축소 한번 하시고요. 2차 목표가 62,000원까지 보유 의견 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다음 전화 연결 기다리시는 분들 많이 계시다고 해서 계속해서 이어가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시청자님. 네, 네. 네, 현대건설 가지고 계신가요? 네. 네, 매수가 36,700원에 비중 20% 맞으세요? 네네. 알겠습니다. 불스윙스타와 한번 인사 나눠보세요. 네. 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전문가님.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현대건설 지금 매수하신 가격에서는 이제 크게 변동은 없어요. 그래서 일단은 네. 지금 바닥다지 과정이다 정도로 보는데, 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저는 건설주는 약간 이제 네. 중립적인 관점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네. 그 중립적인 관점이라고 말하는 이유가 이제 호재도 있고 악재도 있고 하기 때문인데, 일단은 좀 부정적인 부분을 보자라고 한다면, 국내 주택시장이 사실상은 지금 약간은 좀 포화 상태에 올라왔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리고 네. 올해 같은 경우에는 밀어내기 물량이 거의 최대치로 나와요. 그래서 네네. 주택 분양 시장이 약간 좀 위축될 수 있다라는 관점을 가지고 있고, 또 요즘에 보시면 기준금리가 올라가지 않습니까? 지금 네. 변동금리도 계속해서 상승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이제 건설주의 그 대출에 있어서는 그 자금 부담으로 반영이 되니까요. 그래서 건설주에는 일반적으로 조금 악재로 작용을 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올해 내내 작용할 수 있다라고 보고, 반면에 긍정적이라고 볼 수 있는 부분은 해외 수주입니다.
그러니까 네. 그동안 이제 현대건설을 포함한 국내 대형 건설사들의 해외 플랜트 수주가 굉장히 저조했어요. 근데 요즘에 그 유가가 조금 반등을 하고 또 신흥국 증시가 좀 살아나는 움직임을 보이면서 해외 플랜트 수주가 조금씩은 개선되는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현대건설 역시도 작년 대비해서는 올해 분명히 개선된 수주 움직임을 보일 것이다라고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의견을 종합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결국은 기술적인 대응이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주가가 하락 추세면 일단 매도가 좋고 상승 추세면 그냥 보유하시는 게 좋고 흐름대로 대응하는 게 좋은데 지금 주가 흐름을 보면 제가 볼 때는 바닥 따지기를 거의 한 것처럼 보이긴 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주가가 35,000원에서 37,000원 계속해서 움직이는데 약간의 다중바닥 형태가 나오고 35,000원에서는 계속해서 저가 매수가 나와요. 그래서 그렇다는 것은 지금 위치에서는 그래도 제한적이나마 추가받는 가능성이 조금 더 높지 않나라는 의견이에요. 그래서 지금 위치에서는 그냥 보유하고 계신 물량은 전부 다 보유한다라는 관점이고요. 그동안 이제 우려가 됐던 게 외국인의 매도입니다. 그래서 외국인이 한 3개월 연속 강력한 매도를 보였는데 최근에 외국인의 매도가 약간 주춤해졌죠. 이런 부분도 추가적인 주가 상승 가능성이 조금 더 높지 않나라는 부분을 말하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일단 보유 물량을 다 보유를 하시고요. 목표가는 38,500원 정도까지만 보겠습니다. 네네. 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 종목을 무조건 장기 보유하기에는 리스크가 조금 있어요. 그래서 38,500원 그 정도까지 가면 수익폭이 크지 않더라도 그냥 한번 그 익절하고 나온다. 뭐 요 정도 관점으로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금 위치에서 손절선을 잡자면 이제 35,000원입니다. 이건 조금 여유 있게 잡아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35,000원에서는 계속해서 저가 매수가 나왔기 때문에 만약에 주가가 밀려도 거기서는 지지가 나올 것 같거든요. 그래서 손절선도 조금 여유 있게 한번 잡아드리니까 목표가 38,500원, 손절선 35,000원 요 정도 보시고 홀딩 하신다면 뭐 소폭이라도 수익권으로 좀 나오실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머니 다행히도 좀 유가 반등에 따른 신흥국 경기 호조로 인해서 해외 플랜트 수주가 계속해서 늘어나는 추세인데다가 현재 가격대에서 저가 매수도 들어오고 있고요. 외국인들까지 진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좀 더 긍정적인 수익을 기대해 보셔도 괜찮다라는 이야기 들어봤으니까요. 힘내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네. 자, 이렇게 해서 지금까지 9분 상담 도와드렸는데요. 부지런히 10번째 분 상담 이어가겠습니다. 전화로 받아볼게요.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반갑습니다. 시청자님. 네, 반갑습니다. 네, SK증권 상담 도와드릴까요? 네. 네, 매수가 1,165원의 비중 30% 맞으신가요? 예,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궁금하신 점 우리 AG시스템스타와 한번 시원하게 이야기 나눠보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일단 1,165원에서 들어가신 거 보니까 오늘장 종가 베팅 좀 들어가신 것 같은데 일단 베팅 포인트를 기준으로 말씀드리기 전에 좀 시황부터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증권사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 이제 가상화폐가 오픈 들어가면서 상당수 주식에 있는 물량들이 많이 넘어갔습니다. 금액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실제 거래량 부분이 증권사에서는 앞으로 2018년에 좀 떨어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좀 제시가 되고 있고요. 그런데 여기를 좀 이 비트코인이나 어떤 가상화폐의 흐름을 타서 매출액이 증가할 수 있는 종목들이 어디냐를 좀 포지션을 보자면은 증권사 안에서 굳이 찾자면 사실 해외 선물을 거래하고 있는 그런 증권사들 중심으로 좀 보셔야 됩니다. 사실 뭐 현대선물이나 하나금융투자같이 해외 선물 비중이 높은 그런 증권사들 중심으로만 좀 매출액 기대를 살짝 해주시는 게 좋고요. 아직까지는 정부에서 해외 선물 부분을 규제를 들어가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오픈을 들어갔을 때 나중에 매출액에 대한 기대 부분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 거죠. 근데 SK증권은 거기에 좀 해당하지 않는 주기 때문에 사실상 올해 매출액 증가에 대해서는 좀 리스크가 있다라고 좀 평가를 내시는 게 좀 좋겠습니다. 다만 외국인들이 좀 매수세가 들어갔던 흐름을 기준으로 해서 가치평가 기준으로만 좀 설명을 드릴게요. 지금 외국인들이 다시 재매수 흐름을 살짝 나오기 시작을 했는데 이 가격대 기준이 지금 전년도 저가를 만들었던 1,110원 기준으로 해서 이 정도에서는 충분히 매수가 가능하다라는 관점으로 매수세가 좀 터닝해서 들어가지고 있는 상태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매수 세력들 보시면은 국내 기관들은 대부분 다 별로 관심이 없어요. 실질적으로 포지션에서도 많이 빼져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외국인들만 계속해서 12월부터 재매수를 들어가지고 추가적인 매수를 잡아 들어가고 있죠. 이런 모습을 볼 때 철저히 가치평가에 의한 매수다라고만 보시면 되겠고요. 때문에 손절 라인은 1,110원으로만 그냥 잡아가시면 되겠습니다. 심플하게. 그리고 1차 청산 목표가는 중간에 외국인들이 계속해서 매수 흐름을 이어가다가 중간에 턴 포인트가 한 번 있습니다. 그때가 언제죠? 지금 1,200
1270원 정도입니다. 1270원 정도에서 청산 포인트가 나왔기 때문에 여기에다 1차 청산 목표가를 가져가시고요. 그 다음에 2차 청산 목표가는 좀 명확하게 있습니다. 보시면은 1350원 선에서 아예 호가창 물량으로 더 이상 못 올라가게 확실하게 블로킹으로 막아놓은 흔적이 보여지고 있죠. 그것도 거의 중년도부터 거의 하반기까지 계속해서 나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2차 목표가는 1350원까지만 가치평가상의 청산을 이루어 주시고요. 다만 이거를 금년도 내내 어떤 가치평가상의 매수 혹은 매출액 증가를 기준으로 해서 매수를 들어가셨다? 그거는 좀 기대가 잘못되신 기대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왜냐? 가상화폐에 의한 매출액 감소가 기대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부분을 고려하셔서 단기적 플레이로만 가져가시면 되겠습니다. 네, 대응 잘 해나가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방송 시간이 지금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더 빠르게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화 받아볼게요.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네, 반갑습니다, 시청자님. 아, 네, 수고하십니다. 네, 고맙습니다. JW 신약 상담 도와드릴까요? 예, 예. 네, 매수가 9,300원에 비중 40% 맞으시죠? 아, 네. 네, 그동안 좀 답답하셨을 것 같은데 불스윙 스타와 한번 이야기 나눠보세요. 네. 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JW 신약 일단 좋은 종목을 사셨는데 매수가가 이제 약간 높으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반등을 다시 하고 있기 때문에 매도 타이밍이 좀 궁금하실 것 같은데요. 네네. 일단 JW 신약은 제약주 내에서도 그 모멘텀을 가진 종목이라고 판단을 합니다. 일단 JW 신약은 그 자체적인 모멘텀보다는 자회사 모멘텀이 있어요. 이 종목이 가지고 있는 자회사가 JW 크레아젠이라는 회사인데 이 세포 치료제 부분에서 분명한 기술력을 가지고 있는 회사거든요. 그리고 이 JW 크레아젠이라는 회사가 최근에 그 뇌종양 치료제 부분에서 임상도 시작하는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통 제약바이오주가 그 상승 모멘텀을 받을 때 보통 어떤 임상 1상, 2상, 3상 그리고 뭐 기술 수출 이런 부분에 의해서 모멘텀을 받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기대할 수 있는 종목이 바로 JW 신약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조정을 충분히 받은 8,000원 이하 가격에서 수급이 유입되는 것이기 때문에 강한 반등세를 이어가고 있죠. 물론 오늘 제약바이오 주가 이제 상승이기 때문에 또 같이 올라온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일단은 보유입니다. 그래서 상승 추세를 이어가고 있고 이 종목의 자회사가 가지고 있는 모멘텀은 변함이 없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추가적인 반등 가능성이 열려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목표가를 잡자면 한 매수가 정도까지만 한번 볼게요. 지금 9,300원 정도로 한번 설정을 하는데 이 가격대가 이전 고점이었었던 가격대고 이 가격대를 강하게 뚫어내려면 뭔가 추가적인 이슈가 나와야 되는데 아직은 그런 이슈가 안 나오거든요. 그래서 일단 지금은 보유를 하시되 9,300원 정도에서 그러니까 매수가 정도가 되겠죠. 거기서는 일단 탈출을 하셨다가 그 다음에 조정시 보던가 아니면 종목을 교체해 주시는 전략이 조금 더 좋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일단 보유를 하시고요. 손절가는 특별하게 드리진 않을게요. 이 종목은 추가적인 상승 가능성이 높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기 때문에 목표가 9,300원 정도 그러니까 매수가 부분 정도만 회복되면 손실을 줄이거나 아니면 손실 없이 빠져나온다. 그 정도 관점으로만 대응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이 종목이 조정받았을 때나 아니면 종목 교체 관점으로 보시는 게 낫겠다. 그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다행히도 지금 좀 충분한 조정 후에 8,000원 라인에서 수급이 계속 들어오고 있고요. 지금도 보유하시는 의견 드렸는데요, 어머니. 매수가가 조금 높으셔서 매수가까지 오른다면은 리스크 관리를 조금은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자, 다음 상담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여보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조이맥스 상담 도와드릴까요? 예, 예. 네, 매수가 11,940원에 비중 15% 맞으신가요? 예. 네, 전망이 어떨지는 우리 LG 시스템 스타와 한번 이야기 나눠보세요. 네, 반갑습니다. 아, 예, 안녕하세요. 네, 지금 11,940원이면 굉장히 좀 오랜 기간 동안에 홀딩을 하시고 계신 것 같은데 맞나요? 예, 예. 네, 지금 거의 2년가량 홀딩하고 계신데 일단 버틴 거는 잘 버티셨는데 지금 일단 잘 물량들을 정리하는 게 좀 중요하다고 보여지는 포인트입니다. 지금 조이맥스 같은 경우에 일단 상승 랠리를 좀 잘 타고주고 있는데 이 핵심의 중심에 좀 소수 계좌들 중심으로만 움직이는 흐름이 많이 나오고 있어요. 지금 거래 물량을 보시면은 지금 굉장히 소수 계좌 중심으로만 치고받고를 하고 있는데 외국인들은 정작 이 플레이에 참여를 안 하고 있고 기관들 중심으로만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는 이 랠리는 실질적으로 기관들 중심으로만 만들어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일단 손절가를 현재 좀 추가적으로 한번 잡아가셔야 되는데 지금 9,200원 정도에다가 손절가를 한번 일단 플레이를 잡아가시고요. 예. 네. 그다음에 일단 1차 목표가
지금 11,940원 이전에 한번 터셔야 됩니다. 사실 진입가였던 11,940원보다 살짝 아래 가격에서 지금 보시면은 과거에 거래량이 한번 대량으로 터졌던 포인트가 있죠. 이때 외국인들이랑 개인이 심하게 교환을 했습니다. 물량을. 이때가 11,600원 정도입니다. 11,500원 정도입니다. 11,500원. 11,500원 정도에서 확 물량을 털고 물량을 뺐던 포인트이기 때문에 11,500원에서 블로킹을 살짝 나타낼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물량 정리를 약 10% 미만으로 해주시고요. 아직 보유 물량을 여기서 다 털진 마시고요. 다 털지 마시고 추가적으로 상승세가 치고 올라갔을 때 13,050원 정도에서 나머지 물량들을 전부 다 정리하는 쪽으로 13,000원에서 정리하는 쪽으로 가시면 좀 더 깔끔한 정산이 되시겠습니다. 일단 목표가보다는 진입했던 가격보다는 좀 더 높은 가격에서 목표가를 제시해드렸기 때문에 거기까지는 한번 끌고 가 보시는 쪽으로 가시면 되겠습니다. 손절가는 대신에 좀 확실히 9,200원에 지켜주시는 방향으로 가주시고요. 손절가가 얼마라고 제가 잘 안 들려서. 예. 손절가가 9,200원입니다. 아, 예. 네, 9,200원의 손절가 거시고 목표가는 13,000원에다가 가져가시면 되겠습니다. 아, 예,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다음 상담 계속해서 전화 상담으로 이어가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반갑습니다, 시청자님. 예. 지엔코 가지고 계신가요? 예. 네, 매수가 3,130원에 비중 30% 맞으세요? 예, 맞습니다. 네, 손실 보고 계시기 때문에 빨리 제가 불스윙스타 연결해드리겠습니다. 예. 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제가 볼 때는 이제 지엔코가 거의 바닥 따지기를 끝내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지금 위치에서는 상승 전환을 좀 할 것이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 이 지엔코는 이제 원래는 의류 업체입니다. 그래서 의류 업체라서 이제 수익성도 이렇게 잘 내고 있지는 못하는 의류 업체인데 그 전기차 도면 업체를 인수하면서 최근에는 전기차 관련주로 완전히 바뀌었어요. 시장 그 흐름이. 그래서 앞으로도 전기차 관련 모멘텀을 받을 것 같고 제가 초반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지금 성장주 위주의 순환매가 된다면 4차 산업혁명 관련 자율주행, 전기차 아니면 뭐 헬스케어, 제약바이오 이런 종목군들로 순환매가 계속해서 돌 거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지엔코는 지금 시장의 트렌드와는 맞는 종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종목이 그 실적이 나오고 있거나 뭐 앞으로 크게 기대되는 부분이 있거나 그렇지는 않아요. 근데 지금 가지고 있는 모멘텀 자체가 정부 사업 육성과 성장주라는 모멘텀에 들어맞는 종목이기 때문에 그리고 워낙에 많이 빠졌다가 저가 매수가 유입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시점에서는 추가적인 반등 가능성은 충분히 열려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또 이 종목이 가벼운 종목입니다. 그래서 상승이 한번 나온다면 좀 큰 상승도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시점에서 사실 매수가까지 노리기는 조금 어렵다라고 하더라도 손실 좀 줄이면서 나오실 수는 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가격 전략 부분은 차트를 한번 보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단기 바닥을 찍고 그 상승으로 전환되는 패턴이라고 보여지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반등을 하게 됐을 때 노려볼 수 있는 포인트는 제가 볼 때는 한 2,900원 선입니다. 그래서 이전에 그 고점이 2,900원이요. 그래서 고점이 됐었던 가격이기 때문에 이 가격을 강하게 돌파하게 된다면 보유를 더 하시는데 제가 볼 때는 이 가격 오면 좀 흔들릴 것 같거든요. 그래서 지금 위치에서는 보유를 하시되 목표가는 2,900원 정도. 그래서 손실을 조금 줄이면서 나오시는 쪽으로 대응하시는 게 지금 시점에서 는 맞다. 그래서 현재가에선 보유 의견 2,000원 후반대 한 2,900원 정도에서 좀 나와보자 이런 관점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이게 시간은 어느 정도? 요게 아마 한 요번 달 내 정도는 흐름이 나오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2, 3주 정도 잡아보시면 괜찮을 것 같아요. 예, 알겠습니다. 네, 목표가까지는 가지 못하더라도 손실을 좀 줄이시는 전략으로 2,900원까지 반등을 하게 된다면 꼭 리스크 관리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자, 아쉽지만 오늘 상담 여기까지만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반기 내에 코스닥 시장 1000포인트까지 갈 거다라는 전망도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우리 에이주 시스템스타님부터 오늘 상담 또 어떠셨는지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네, 일단 1월 첫째 주 바로 스타트 장을 끊게 돼서 너무 좀 재밌는 장이었는데, 사실 이제 국내 증시 자체가 이제 해외 선물에 좀 수반돼서 같이 움직이는 흐름이 굉장히 강합니다. 그리고 최근 들어서 국내 주식장에서 거래소, 즉 가상화폐 거래소로 좀 빠져나간 물량들이 많죠. 그렇기 때문에 국내장 자체에서 기대하시기보다는 좀 해외 선물 포지션을 동시에 가져가면서 좀 리스크 관리 해지 플레이를 들어가시는 게 좀 더 좋은 플레이다라고 올해장에는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고요. 가상화폐 흐름이 뭐 굉장히 좋게 흘러가고 있는데 이쪽으로 투자하시는 것보다도 해외 선물과 같이 리스크 관리를 해가시는 게 올해장에서는 좀 깔끔한 플레이다라는 부분 좀 강조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우리 코스닥 시장에 대한 기대감 계속해서 가지고 계실 것 같은데 우리 불스윙스타님도 한 말씀 해주실까요? 네, 지금
지금 시장이 강세를 보이지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가는 종목만 가는 장이에요. 지금 종목 선정을 잘못하면 시장에서 소외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성장주 위주의 트레이딩 플레이 계속해서 하시고요. 종목 선택이 어려우신 분은 톡스타 불스윙방에 들어오시면 제가 계속해서 공개 종목도 좀 무료로 제공을 해드리고 있으니까요. 많이 들어오셔서 도움 받으시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꼭 상담을 받아야겠다 하시는 분들은요. 지금 바로 방송 후에도 실시간 상담 계속해서 이어지니까요. 검색창에 톡스타라고 검색하신 다음에 저희 홈페이지에 들어오셔서 여러분들을 위한 스타들의 무료 톡 상담방 누려가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잠시 후 9시부터는 주식투자의 교과서 정호영 대표를 만날 수 있는 평택촌놈의 정석투자 시간 이어지니까요. 채널 끝까지 고정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저희는 내일 밤 8시에 또 다른 스타들과 함께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주식 상담은 톡스타!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